자, 이제 다음 순서는요. PR을 주최한 케어 필라테스의 신제품 런칭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한국의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간단히 좀 제가 케어 필라테스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설립을 했고요. 국제 교육 에이전시로 또 국제 강사 양성과 정식 가맹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현재까지 강사 배출도 800명 이상을 하고 있고요. 또 골프 피트니스 아카데미를 200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토탈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케어 필라테스는 2007년부터 지금 앞에 저희가 또 신제품 소개해드리겠지만 자체 브랜드의 기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케어 필라테스에서 이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 그래서 계신 이 선배님들 보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멋진 기구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또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지금 소개가 길었죠?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난 것 같은데요. 이 필라테스 관련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신제품 설명해 주실 케어 필라테스 장경원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케어 필라테스 대표 장경원입니다. 삼성과 싸이 그리고 K-팝 그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기업의 가치를 만들고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국가 경쟁력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파급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아마 저도 그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한번 동참하고자 합니다. 필라테스는 100년 전에 조세 필라테스에 의해서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요. 100년 전 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서 아마도 고뇌를 했을 것입니다. 그는 화려함보다는 안전하고 견고한 기구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물과 상황을 이용해서 창조의 고뇌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생각에는 퍼스트 제너레이션 1세대 필라테스 기구, 그의 필라테스 기구였습니다. 그렇게 필라테스는 조세 필라테스에 의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서 창조해내고 고뇌해야 되겠죠. 자, 문명과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기능을 퇴화시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또 이러한 퇴화되는 기능이 필라테스일 뿐만 아니고 피트니스의 다양한 메소드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진화를 거듭하고 있죠. 필라테스 기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났지만 그 외형적인 변화, 그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디자인만 좀 있을 뿐이죠. 이것은 100년 동안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기보다도 조세 필라테스 그의 원리와 이론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부대의 노력이고 또 그의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부대의 또한 노력일 것입니다. 이처럼 필라테스 기구는 쓰다가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도구나 그런 머신이 아니고 부대의 사람들이 꼭 지키고 싶은 그런 약속인 것이죠. 저 또한 그를 지키고 계승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시절에 본인의 노력을 했던 것처럼 창조의 고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창조의 고뇌에 대해서 계승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파워, 힘을 계승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라테스 기구는 이제 더 이상 운동기구가 아니죠. 필라테스 레슨을 위한 단순한 기구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을 사로잡는 음악과도 같고 그리고 항상 곁에 두고 싶은 연인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부터 제4세대 필라테스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세 필라테스의 창조적인 고뇌를 계승하고자 하는 저의 작은 시도를 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구는 캐딜락이라는 기구입니다. 저는 원래 수입을 했었고요. 외국 장비를 수입을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운동을 하는 베이스 부분이 상당히 좁다는 거였습니다. 대개 한국 사람들은 침대를 사용하지만 그래도 유전자 구조에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바닥 문화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이 이런 라이징된 지면에서 올라온 상태에 대해서는
긴장을 하거나 두려움을 떨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50대 분 아주머니를 운동을 하신 거 봤는데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운동 수행력이 떨어진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분은 한 번도 침대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베드의 넓이를 좀 많이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요소를 많이 제거했죠. 이처럼 필라테스 기구의 개발과 연구는 반드시 한 나라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습성, 생활 방식을 고려하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신체 사이즈가 다 다르죠. 다리기도 다르고 신체 다릅니다. 그날의 컨디션도 다 다르게 되겠죠. 하지만 운동을 하는 이러한 장비는 항상 일정한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항상 여기에 맞춰서, 물론 다양한 메소드가 있지만 여기에 맞춰서 운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객의 컨디션에 맞게, 신체 사이즈에 맞게 항상 일정한 높이의 트라페즈 바와 그 다음에 베드의 높이가 맞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게 라이징을 시키거나 서포트가 필요한 임산부나 다양한 키즈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체간의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그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는 높이가 올라가서 이 자체가 틸팅이 되기도 합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하는 동작이 많은 이 캐딜락이라는 동작에서는 중력을 이용해서 틸팅, 기울어짐을 이용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구에 제가 어떤 장난을 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구들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창조, 크리에이티브한 그 정신을 한번 발휘해 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이 아시아는 반드시 싼 것만 만들고 남의 것을 카피한다는 그런 의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을 한번 해봤고요. 다행히도 올 한 해 그리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홍보를 거쳐서 세계 시장에 내놨을 때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고, 앞으로도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제품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은 한번 리포머를 보실까요? 지금 리포머는 거의 모양이 거의 10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죠. 리포머 중에서 헤드레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헤드레스트의 기능은 보통 2단계에서 3단계로 각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목의 상태는 항상 일정할 수가 없죠. 그날에 따라서 목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어제는 이 정도를 높였을 때 편하였다 그러면 오늘은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강사는 그것을 감안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특정한 동작에서 항상 일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의 커브를 맞춰서 2단계, 3단계보다 좀 더 다양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헤드레스트가 수평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특정한 필라테스 동작에서는 목의 긴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동작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 디클라인 기능을 넣어서 그런 효과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 목의 긴장을 한번 풀어보고 릴리스시키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숄더 레스트입니다. 목의 커브가 다른 것처럼 항상 사람의 목의 굵기도 다르고 어깨의 폭도 다르겠죠. 하지만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시지만 숄더 레스트의 폭은 항상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어깨의 라인은 항상 다른데도. 그래서 어깨 라인에 맞게 목에 가까워질수록 사선으로 되어 있고 멀어질수록 수평으로 되어 있는, 특히 아시아 사람들의 체형은 좀 더 일자보다는 기울어져 있는 그런 어깨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체공학적으로 그 라인에 맞게 숄더 레스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딩 레일을 장착을 해서 나갔을 때는 수평으로 되어 있고 올라갔을 때는 각도가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죠. 어떠시냐고, 기분이. 그 기분에 따라서 그날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캐리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리포머에서 많은 동작들은 실제로 이 캐리지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이 좀 더 유용한 상황으로 좀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운동을 하면서 오직 자기만 들을 수만 있다면
여기에 옥스 단자를 설치해서 여기 보시면 스피커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하고 또 액티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반응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날 좀 웜업을 하기 좀 힘든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서 운동을 할 때 이 캐리지에 히팅 시스템을 넣어보면 어떨까 했는데, 자동차에는 히팅 시스템이 있죠. 그걸 적용해서 버튼을 누르면 5초 만에 히팅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느낌을 갖고 웜업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등과 이 신체의 어떤 특정한 부위와 다른 부위 간의 온도 차이를 느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기능은 제가 7개의 국제 특허를 지금 출원한 상태고요. 다음 풋바를 한번 볼까요? 보시는 이 풋바는, 대개의 풋바는 강사가 일일이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서 척추에 무리를 주거나 허리가 불편한 상태에서도 항상 일정하게 각도를 조정해야 됩니다. 네 발을 어느 한쪽에다 계속 놔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 제품 같은 경우는 터치 한 번으로, 또한 강사가 누워서 한 다리를 올려놓고 한 다리는 터치를 하면서 누워서 동작을 바꾸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아주 쉽게 네 발을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의 풋바가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반대쪽에서 가벼운 터치만 하면 그것이 릴리즈돼서 풀어진다는 것이죠. 저희 신제품은 어느 한 방향으로도 락킹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안전한 포인트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개 필라테스 스프링은 2가지의 3가지의 스프링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한정돼서 스프링의 강도가 늘 사용해야 되는 거죠. 물론 베리에이션 상당히 많아서 많은 프로그램을 쓸 수 있지만요. 바디 인클라인 기능입니다. 각도는 3가지에서 4가지로 정할 수 있고요. 45도 각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가지의 스프링 강도는 다시 45가지의 스프링 저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체중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그 안전한 앵글을 프로그램을 시켜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전에 제가 오토매틱 기능을 가진 차를 타기 전에, 아주 옛날이죠. 스틱 자동차를 탈 때 저는 이제 왜 밟으면 그냥 나가는 차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가 벌써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토매틱이라는 차를. 필라테스 기구 중에서 레더 바렐을 볼 때 왜 항상 이 바렐을 움직일 때 강사는 하루에 7번씩 8번씩 항상 숙여서 4개를 풀고 항상 숙여서 절하듯이 항상 그렇게 해야 되나. 제가 재미삼아는 아니고 한번 강사의 척추를 엑스레이로 한번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15도가 2년 만에 휘었습니다. 사실 성인이 1도가 휘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리죠. 필라테스 강사가, 또 피트니스 강사가 업무적인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척추가 휘는 부분은 반드시 좀 고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오토매틱 차처럼 저는 그걸 기다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터치 한 번으로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것은 강사가 숙일 필요도 없을 뿐더러 거리는 일정한 네 발을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기록을 해서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다양하게 맞춰 놓고 있습니다. 지금 캐딜락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여드린 기능에서, 단순한 그 기능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메소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말씀드린 대로 의미 있는 도전이 필라테스의 종주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고 신생국가인 아시아 지역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도 발목할 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라테스가 전 세계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청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고 같이 동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한국에서만 만들고 한국인들의 감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고 한국인만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좀 보일 수 없는 제품이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는 제품은
사실 영어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영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제작가 기간이 길고 그리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안전한 고급스러운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만의 기구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뭔지 아실까요? 제작 기간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출시할 제품은 이미 한 달 전서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이거를? 나전책이라고 그러죠. 자, 한번 영상을 볼까요?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한국인이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 자랑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리미티드 버전으로 내년부터 정식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컨셉의 적용은 사실은 산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화되는 과정은 사실은 고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흐르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리포머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는 100가지 이상의 부품들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부품들을 만드는 데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의 필라테스 기구, 피트니스 장비가 만들어지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또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테스 또 피트니스 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정착되고 안정되게 정착되는 것은 그러한 메소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산업화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가치, 또 삶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산업화, 비즈니스화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마지막으로 어떠한 기술과 이런 테크니컬한 가치도 인간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테크놀로지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강사라면 고객분들에게 얼만큼 많은 인간의 가치,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 이런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 그 다음에 서비스 마인드의 가치, 직업관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바라겠고 또 동참하실 분들은 저와 한번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